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받아 일부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중대한 타격을 받아 퇴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 대대가 거의 전멸을 했고 또 괴멸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바흐무트 지역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게 돈바스의 이제 북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타격은 받았는데 한 2km 정도 후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그런 상징성에 대한 타격 또는 이제 약간의 이제 군사적인 그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징표가 필요했던데 그걸 이제 고수하느라고 막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군대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바그너 그룹이라고 용병 단체도 대거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흐무트가 사실 러시아가 영토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완전히 장악하는데 꼭 필요한 정말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km 정도 후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인원 면에서는 상당히 그 지난 한 6개월 동안 미 측 발표에 하면은 거의 10만에 가까운 병사들이 한 3, 4만이 이제 전사하고 6만 이상이 이제 부상을 당할 정도로 타격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도 물론 뭐 그거에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정도도 이제 전사자나 부상자가 발생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프리고진이라는 분인 용병을 이끄는 이분한테 대한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므린이라든가 특히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걸 대상으로 그 실패의 책임을 그리 돌리면서 내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로서는 곤혹스러운 문제고요. 또 군사 작전 면에서도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는 없고 지금 곧 대반격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남부도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비군을 그냥 적절히 이제 배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흐무트 러시아 보병 여단을 격퇴했다라면서 해당 영상이 공개가 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봄철 대반격과 관련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저희 보기에는 한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서방은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원하는 보내려 하는 무기를 거의 다 보냈다 98%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상당히 갭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탱크나 이런 장갑차, 기갑 부대가 일단 와야 한다. 기갑 장비가. 그래서 기갑 장비가 없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대비가 돼 있는데 희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군사 기밀이 리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 4월 말 5월을 이제 타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작전 변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기습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대반격을 하면은 서방이 이제는 이걸로 이제 평화 협상으로 가는 거지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조율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지금 보여진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해주신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수장이 이 반격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가 봄철 대반격의 일환이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와그너 그룹의 이제 프리고진 이분은 자기의 명성, 자기가 끌고 있는 그 용병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적 이거를 여기서 이제 바흐무트에서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본인한테는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지금 다 밀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나 미 측은 이건 그냥 방어적인 작전 계획의 일부고 진짜 대반격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이 전세를 다 바꿔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나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현재 이미 알려진 거니까 이제 이것도 다 바꾸겠죠. 뭐 아조포해라든가 이게 중앙을 때려가지고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겠다 하는 전략이 원래 있었다고 그러고 그게 제일 유력하지 않냐 현재로서는 제일 효과적이지 않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예상을 해보면 그게 전세를 바꾸는 굉장한 모멘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지금 사정권이 크림반도까지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극도로 이제 적대적인 조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이 스톰 섀도 제공이 이번 전쟁 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시는지요? 우리가 작년 그 가을경에 이제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이마스라고 미국이 제공한 이제 그 중거리 포죠. 한 70km 간대요, 사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타격을 입으니까 러시아 군이 그 70km 이상, 80km 이후로 이제 지휘소라든가 탄약 저장소를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더 이제 진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스톰 섀도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련제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거리가 250km니까 거의 뭐 적경 지역까지 뭐 크림반도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전세 역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이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추가 동원령 발령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전선에서 지금 뭐 10만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전력 손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에서는 아마 가을 전후 초여름이나 가을에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용병용으로 이제 수감자들 한 매달 한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면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 공화국에서는 또 이런 자발적인 자원부대 이런 것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에서 여권 조성 작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 봄철 대반격에 따른 예비 단계다 이렇게도 지금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반격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반격을 하려면 모든 게 갖춰지면서 또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상대방한테 알려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피하려는 그런 이제 기만 소위 말하면 이제 성동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을 때리는 척하면서 실제는 남쪽을 때리고 작년에도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제 예비 단계 작전은 이제 무기고라든가 지휘부를 먼저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갑전을 이제 들어갈 텐데 시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바꾸는 그 취약점을 그런 노리는데 자포로지아나 이제 중부, 남부 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분석가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벌써 어느덧 15개월째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전쟁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또 이렇게 전쟁의 장기화가 세계 정세에는 또 어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모든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점인데요. 첫째는 이제 언제냐 시점은 상당히 금년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양측의 그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는 뭐 시간은 자기 편이다. 수적으로도 뭐 우세하다. 우리 얼마든지 동원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팽배하다고 그래요. 뭐
그 푸틴 대통령도 뭐 그렇게 얘기했고 전쟁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10개 항목을 작년에 이제 11월에 냈는데 영토 탈환도 하고 군세도 철수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도 현 상태로 가지고는 이제 평화라든가 협상에서는 안 된다. 중국이 지금 뭐 특사도 보내고 지금 중국 외교장관이 많이 유럽을 돌아다닌다 그래요. 중국이 좀 중지하겠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방이나 미국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두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쟁이 그러면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앞으로. 그러면 대선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일정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게 가급적 확전이 되지 않도록 또는 미국과 러시아와 나토 간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무기 제공에 있어서 상당히 전량을 주지 않고 약간 그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그 두 가지 방면이죠.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우세해질 거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질 거. 두 가지 방향인데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세해지면 아무래도 무력 사용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들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질 거고 또 후자로 간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자유민주 진영이 그 상당히 우세해지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또 러시아 자체가 또 불안해지고 또 이제 중국이 과연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이 좋은 교훈을 얻겠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불안정성이 둘 다 커지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져야 좀 그 서방 측이 또는 그 자유진영 쪽이 운영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잘 대비를 해야지 한쪽이 이긴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할 요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박노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